트럼프는 푸틴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 돈 들어가는 걸 빨리 끝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푸틴 손 들었다, 필요하면 젤렌스키 손 들었다 이런 거거든요. 푸틴이 이제 그레이트 러시아 외치면서 우크라이나를 공격을 하고 이러니까 러시아인들은 자기들이 소련 시대로 돌아가는 걸로 착각을 해요. 푸틴이 우크라이나 영토 5분의 1을 점령한 상황에서 러우 전쟁 승리를 선언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게 트럼프도 이걸 알고 있고, 트럼프가 푸틴한테 준 시간은 4월 말까지다. 만일에 말을 안 들으면 러우 전쟁은 사실은 일진일퇴예요. 크게 보면 러시아가 전장을 지배하고 있지만 그러나 양측 다 상대방을 패퇴시킬 능력은 없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뚫리게 되면 유럽이 뚫리게 되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열세에 놓이게 되면 서방과 미국이 무기 지원을 더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난해 10월 인민군이 파병이 되니까 그때 바이든 정부가 그토록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조심했던 에이테킴스, 그 다음에 스톰시, 영국은 스톰시도, 이 사거리가 에이테킴스는 300이거든요. 이런 러시아 본토 내의 장거리 공격 능력을 허용해줬거든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뚫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러시아가 치고 들어오면 서방과 미국이 무기를 더 주고 전선을 안정화시키고, 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밀고 들어가면 서방과 미국이 말려요. 왜냐? 그럼 푸틴이 핵단추를 누를 수 있으니까. 지금 상황은 휴전 논의가 있으면서 러시아가 밀고 들어오고, 트럼프 대통령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지원이 좀 미온적이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 이제 드디어 궁극의 무기라고 할 수 있는 타우루스, 이건 사거리가 500km입니다. 공대지 미사일이거든요. 이것도 허용할 의사를 지금 내비치고 있거든요. 만약에 타우루스를 공급하게 되면 모스크바까지 타격이 가능하거든요. 주요 러시아의 후방기지는 다 때릴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그 균형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전선은 사실상 교착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따라서 뭐 계속 유튜브에서 뭐 어디가 일방적이다, 그거는 소규모 전투, 고지전 차원인 거지, 물론 뭐 평원입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디가 압도적이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일부 러시아가 진격하면 우크라이나도 진격하고, 이게 반복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러시아가 병력이나 이런 면에서 우세하니까 전장에서는 전반적으로는 우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최근 전투가 격화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트럼프발 휴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2월 말 3월 초까지만 해도 트럼프발 종전 논의가 있었는데 종전은 어렵죠. 왜냐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 5분의 1을 장악하고 있고 남한 면적입니다. 이걸 반환할 의사가 전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충돌하니까 종전은 어렵죠. 지금은 휴전으로 이 개념이 바뀌었어요. 그럼 뭐 휴전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휴전을 하게 되면 마지막 자국의 병사가 있는 그 지역이 국경이 돼버리니까 한 채의 땅을 더 뺏기 위해서 지금 전투는 격화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젤렌스키는 휴전을 빨리 하고 싶어하고, 푸틴은 본인들이 유리하니까 좀 이제 질질 끄는 그런 흐름인데, 그러나 트럼프가 푸틴한테 준 시간은 4월 말까지다. 만일에 말을 안 들으면, 그러니까 트럼프는 푸틴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 돈 들어가는 걸 빨리 끝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푸틴 손 들었다, 필요하면 젤렌스키 손 들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수출품의 60%가 석유, 가스입니다. 여기에 관세를 매기겠다, 트럼프의 생각이에요. 25%. 뭐 25% 관세가 뭐 센가? 근데 이게 그냥 관세가 아니고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에 매기는 게 아니고, 러시아에도 매기지만 러시아의 석유를 사가는 나라한테 매기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만일에 우리가 러시아의 석유를 사면 우리가 미국에 수출품을 보낼 때 모든 물품에 25%의 관세를 매기겠다는 겁니다. 그게 4월 말까지거든요. 푸틴한테 준 시간이. 그럼 중국이나 인도가 지금 가스 석유를 러시아에서 싼 값에 사가는데, 그러면 중국이 만일에 사가는 게 확인이 되면 중국이 25% 관세를 더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푸틴도 무작정 버티기는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푸틴은 안전하죠. 푸틴은 우리 생각과 다르게 70~80%의 지지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러우 전쟁도 러시아 국민들은 지지해요.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게 명분이 있는 전쟁이거든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억울한 전쟁이고, 왜냐하면 푸틴의 권력의 핵심은 뭐냐면 러시아인들의 상실감입니다. 러시아인들은 우크라이나를 자국의 영토라고 생각해요. 우크라이나 국민들하고는 다른 거죠. 그리고 소련이 붕괴하면서 세계 최고의 양강을 구도를 형성했던 소련이 무너지면서 러시아인들은 자기들이 세계 최고의 강국이 그냥 일반적인 국가 중에 하나로 몰락했다는 상실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푸틴이 이제 그레이트 러시아 외치면서 우크라이나를 공격을 하고, 이러니까 러시아인들은 자기들이 소련 시대로 돌아가는 걸로 착각을 해요. 그리고 고유가 시절, 푸틴이 들어서면서 고유가가 형성이 되면서 러시아에 막대한 오일머니가 들어왔거든요. 이걸로 전쟁 준비를 한 거예요, 사실은 푸틴이. 그리고 먹을 거 사다가 풀어주니까 경제적으로 풍요로웠다고 착각을 한 거죠, 지금.
산업은 없는데 이게 이제 푸틴 집권의 배경이고 러우 전쟁의 배경이거든요. 물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뿌리는 같고 오랫동안 러시아 영향이 있었지만 우크라이나의 독립적인 정체성이 있거든요. 우크라이나를 자기들의 영역 뭐 조폭들 말로 나와버리라고 그러죠. 생각하는 러시아가 충돌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인들은 전쟁을 했다가 문제가 아니고 왜 빨리 젤렌스키를 굴복을 혹시 이게 불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푸틴이 우크라이나 영토 5분의 1을 점령한 상황에서 휴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푸틴은 권력은 큰 문제가 없을 거다. 문제는 젤렌스키죠. 왜냐하면 젤렌스키는 지금 전쟁 직전의 지지율은 23%밖에 안 됐어요. 부정부패로 얼룩졌었고 정말 코미디언 출신답게 정치도 코미디언처럼 했거든요. 집권한 이후에 자기 코미디 스튜디오에 있는 사람들 무려 30여 명을 국가요직의 국정원장을 포함해서 우리를 치면 대통령 비서실장 포함해서 나라가 돌아갈 리가 없죠. 그 상황에서 전쟁이 터졌거든요. 전쟁 터지고 나서는 지지율이 90%가 올라갔어요. 나라를 지키는 이미지를 만들었으니까. 지금도 보면 틈만 나면 젤렌스키 텔레비에 나오거든요. SNS 하거든요. 군복 입고. 그거 다 대변인들이 하면 되거든요. 다 지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쟁 마케팅의 아주 달인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 그게 본인의 정권 유지의 수단이니까. 그러니까 2월 28일 날 트럼프하고 싸운 것도 싸우고 나서 국내 지지율이 확 올라갔거든요. 지금 젤렌스키는 이미 임기가 지났어요. 지난해 5월이 대통령 임기인데 지난해 3월에 선거를 했어야죠. 근데 계엄, 전쟁 중에는 전쟁을 안 할 수 있는 조항이, 법조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버티고 있는데 그런데 잘루즈니라고 해서 젤렌스키 최대의 정적 우크라이나 총사령관이었거든요. 이 사람은 꽤 괜찮은 군인이었어요. 싸움도 잘했고. 근데 이 사람 지지율은 거의 90%에 육박해요. 신뢰도가. 쫓아냈죠. 쫓아내 지금 영국 대사로 지금 쫓겨가 있는데 그럼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영토 5분의 1을 뺏긴 상태에서 휴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젤렌스키는 지금 속이 타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푸틴을 최대한 골탕 먹이는 상황에서 이 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젤렌스키가 무리를 좀 많이 하죠. 전쟁에서. 따라서 푸틴과 젤렌스키는 입장이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내 탓이 아니다, 바이든 탓이다가 옳다고도 할 수 없지만 완전히 틀린 말이라고 볼 수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2022년 2월 24일 날 러시아가 공격했을 때 직전에 침공하는 날짜까지 맞췄거든요. 아마 제 기억으로 2월 16일 날이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그날은 피해서 푸틴이 침공했겠죠. 그러면 전쟁이 확실하다면 전쟁을 막을 수 있는 방안들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 원인이었거든요. 우크라이나는 유럽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다리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면 러시아 심장부가 바로 뚫려요. 경기도가 북한하고 동맹 맺는 거가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푸틴이 이걸 용납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나토 가입이라는 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가 고집을 안 했다면 전쟁이 안 일어났을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과거에 냉전기 때 바르샤바 조약기구였던 동유럽 심지어 발트 3국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는 소련 연방이었거든요. 여기도 다 나토 가입했거든요. 폴란드, 체코, 헝가리 모두 나토에 가입했거든요. 우크라이나만 남았거든요. 벨라루시랑. 벨라루시는 뭐 푸틴이랑 뭐 자웅동체니까 두 독재자끼리. 그러니까 나토 가입 이 문제를 가지고 협상을 했다면 전쟁이 안 일어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젤렌스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뭐 역사라는 건 가정은 없지만 그러니까 트럼프는 본인이었다면 그걸 막을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트럼프의 목표는 전쟁의 조기 종식이에요. 누가 유리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젤렌스키를 지원하면 빨리 끝난다 그러면 젤렌스키 지원할 거고 푸틴을 지원하면 빨리 끝난다 그러면 푸틴을 지원할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는 누가 아닙니다. 젤렌스키도 푸틴도 나토도 아니에요. 무조건 빨리 끝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2월 28일 날 트럼프 대통령 워싱턴에서 싸우니까 무기 공급을 중단해 버렸어요. 정보랑. 그래서 우크라이나군이 점령하고 있던 쿠르스크가 다 뚫렸어요. 거의 다 뺏겼습니다. 5, 6, 7%까지 뺏겼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젤렌스키가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광물 협정한다고 그러니까 무기 공급을 다시 줬거든요. 그때는 또 거꾸로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 밑에 있는 벨고로드라고 하는 러시아 땅을 또 침략을 해요, 오히려. 그리고 푸틴이 이제 휴전에 미온적이니까 이제 세컨드리 보이콧, 석유, 가스에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4월 말까지 만일에 휴전이 안 되면 트럼프는 극단적인 수단을 쓸 수도 있다. 트럼프든 젤렌스키든. 그러니까 4월 말 5월 초가 휴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5월 9일이 러시아 전승절이거든요. 2차 세계대전. 이때 시진핑도 초청을 했어요. 푸틴이.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김정은도 갈 가능성이 좀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 자리에서 푸틴은 러우 전쟁 승리를 선언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게 모스크바에 있는 친구들이 전해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때쯤 되면 거의 휴전의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제 변수가 많으니까 두고 봐야 되지만 따라서 트럼프도 이걸 알고 있고 아마 4월 말을 마지노선으로 트럼프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 휴전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있습니다.